소수정도 제5편 강 건너의 세계 라일라. 나는 아기 캐리어가 아닙니다. 송혜나, 문예출판사. 20살 무렵이었을 것이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질문을 던졌다. 너희는 나중에 어떤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가고 싶어? 질문을 던지는 친구의 눈빛은 아주 낭만적이었다. 이 자리에 모두가 자신만의 결혼식을 한 번쯤 꿈꿔봤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낭만이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시스젠더 여성들이었고 나를 제외하고는 전원 이성애자였다. 그리고 모두가 내가 퀴어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난 레즈비언이라서 결혼 안 할 건데. 결혼식을 할 생각이 있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레즈비언도 결혼할 수야 있지만 한국에서의 동성간 결혼식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 없던 때였다. 친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말했다. 에이, 상상만 해보는 거지. 여자라면 누구나 웨딩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물론 그 말은 틀렸다. 여자와 웨딩드레스와 결혼과 로망은 아무 연관이 없다. 그저 친구의 무의식적인 고정관념과 여성 혐오가 깊었을 뿐이다. 다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나는 로망이라는 이름으로 그토록 자연스럽게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지어버릴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단 한 번도 웨딩드레스를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결혼을 꿈꿔본 적 없는, 혹은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을 당연하게 지어버리고 시작되는 낭만이라니. 그 얼마나 폭력적인 낭만인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발언이 틀렸음을 안다. 웨딩드레스나 결혼에 대해 사회가 주입한 과도한 로망이라는 것은 결국 여성을 주어진 정상성의 틀 속에 가두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음을, 정상성의 압박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사이에서 취향과 낭만이라는 단어는 종종 그 의미를 이뤄왔음을 안다. 지금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친구의 말들이 어렴풋하게 불쾌하고 폭력적이라고만 느낄 뿐 나를 방어할 단어들을 찾지 못했다. 나의 언어가 없는 것은 사람을 약해지게 만든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20살 무렵은 그런 불쾌감 투성이의 나날이었다. 새로 마주친 세상은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들이 의미 없음을, 그보다는 더 예뻐지고 쾌활해지고 남성과 연애를 하고 정상 가족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길임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10대의 나는 20살만 넘으면 어른이 되어 자유로운 퀴어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정작 20이 넘어가자 내게 남은 것은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와, 대체 왜 그렇게 사니? 였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별다른 불만이 없는데도 주변에서 쏟아지는 습관적인 가스라이팅은 불만 없는 상태를 불만하도록 만들었다. 어째서 웨딩드레스를 꿈꾸지 않니? 넌 아직도 여자를 좋아하니? 왜 화장을 안 하고 다니니?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거 아니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너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고 외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으나 사회의 편견은 거대한 태풍 같았고 20의 나는 작은 모래알이어서 끝없이 휩쓸리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잘못된 건가? 이제 좀 변해야 하나? 변한다고 변할 수 있는 건가? 의상초 왜 변해야 하는 걸까? 이런 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기는 할까? 그래서 변하게 되면 그게 내가 맞기는 한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점점 짙어져 가던 어느 날 나는 강둑에 있었다. 강 건너편의 불빛은 아주 밝고 화려했다. 무슨 형상인지도 모를 조명이 한데 엉켜 이쪽으로 오라고 사람을 부르는 듯했다. 나는 어두운 강 이쪽에 앉아서 저쪽을 넘겨다보았다. 파랗고 검은 물 위로 불빛이 한껏 유려하게 흩어졌다.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도 가고 싶지 않다고도 생각했다. 나는 지쳐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일과 세상에 마음에 들게 사는 일은 번잡하고 어려웠다. 내가 나로 살지 않을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이성의 중심적인 일상 속에서 촘촘하게 존재가 부정당하는 감각은 사람을 작아지고 엷어지게 만들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나에게 쏟아지던 그 모든 정상성의 압박은 사실상 허상이었다. 허상이되 너무도 선명한 허상.
실체가 있는 허상, 실제하는 폭력이 될 수 있는 허상. 그때 나는 정상성이라는 것이 강 건너의 불빛 같다고 생각했다. 대체 그게 무슨 모양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일단은 뭔가 있어 보이는. 마치 태양처럼 당연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광원이 무엇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그런 것. 한때 나는 휩쓸리고 휩쓸리면서 저쪽으로 건너가기를, 다수의 불빛 속에 편입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삶은 내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나는 가끔 그때의 강둑을 떠올린다. 이제는 그 건너편의 불빛이 부럽거나 두렵지 않다. 혹은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그저 강 이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정상성의 이름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 어쩔 수 없어서 이곳에 서 있든 나의 의지로 이곳에 서 있든 내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의 정치적 입장이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익숙해지기 어려운 감각이지만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려 애쓰던 그 어떤 시절보다도 지금이 낫다. 더 이상 웨딩드레스를 미워하지도 억지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 불빛의 광원은 어디서부터인지를 생각하며 살고 싶다. 강 건너의 불빛은 나를 때때로 괴롭게 할 것이나 더 이상 외롭게 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건너온 적 없는 다리를 불태운 기억의 기록이다. 이 글은 2021년 4월 28일 포스타입 북로그 소수에 연재되었습니다.